많이들 놓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BMW가 전기차 라인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1 시리즈에 해당을 하는 iX1부터 해서 최상위 플래그십에 해당을 하는 i7까지 골고루 라인업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SUV도 있지만 세단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전기차인 BMW i5를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BMW의 가장 최근에 출시된 순수 전기 세단인 BMW i5예요. 그 중에서도 베이스 모델에 해당을 하는 e드라이브 40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BMW는 굉장히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국내 출시가 안 된 모델들도 있기는 하지만 iX1, iX2, iX3 거기에다가 i4, i5, i7 거기에다가 순수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인 iX까지 총 7개에 달하는 그런 전기차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모델들까지 합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라인업들은 더더욱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5 시리즈의 전기차인 i5가 현재까지 국내 출시된 거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늦게 나온 모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과연 신형 5 시리즈에서 느꼈던 것들, 내연기관 모델들에서 느꼈던 것들과는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이 i5는 계속해서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전기차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전기차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전기차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성장의 속도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가 될 것인가, 언제가 될 것인가가 굉장히 미스터리하기는 하지만 쭉 길게 봤을 때 언젠가는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뀌게 되기는 할 거예요. 다만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이 시점을 너무 희망적으로 봤었고 하이브리드와 같은 과도기의 것들을 모두 등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BMW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5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사실은 내연기관 5 시리즈 530i를 저희가 시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실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i5에 대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BMW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 그릴의 디자인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 그릴의 디자인은 이보다 먼저 출시가 됐었던 모델들 3 시리즈와 4 시리즈, 그 중에서도 N3와 N4, 거기에 그 4 시리즈의 전기차 버전인 i4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큼직한 뉴트리아 스타일의 그릴을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불호의 평가를 받았던 게 BMW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서 7 시리즈는 이런 디자인, 3 시리즈는 이런 디자인, 혹은 4 시리즈도 이런 디자인, 5 시리즈는 이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좀 오묘한 디자인, 어쨌든 모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릴의 디자인을 적용을 해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i5 혹은 5 시리즈의 그릴 디자인은 굉장히 잘 다듬어진,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벌어지지도 않았으며 적당한 면적과 적당한 기능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디자인적인 시그니처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엔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헤드램프의 독특한 디자인이죠. 이제는 램프가 링은 사라졌어요. 엔젤 I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남아 있기는 하지만 동그란 형태, 완성된 형태의 링 형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BMW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겉에서 봤을 때 외관 자체는 괜찮은 그런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예전과 같은 동그랗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형태의 엔젤링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라는 게 이번 5 시리즈 혹은 i5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특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정면을 봤을 때 전기차라는 것들은 너무 크게 티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굉장히 정직한 자동차의 형태, 그 중에서도 세단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BMW가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빛나는 콧구멍,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은 굉장히 햇빛이 쨍쨍하죠. 이런 상태에서는 잘 티가 안 나요. 하지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거나 밤이 됐다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뚜렷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굉장히 재밌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BMW가 잠깐 좀 길을 헤맸을 수는 있어. 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그런 센스와 감각들은 여전히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 이번 5 시리즈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별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차세대 모델들인 노이에 클래스의 모델들이 디자인이 공개가 될 때마다 이번 i5가 혹은 5 시리즈가 그 노이에 클래스의 디자인을 미리 보여주는 형태였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G바디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조금 더 개선을 하기는 했겠지만 거의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모델 아이스 모델과 전기차인 i5를 동시에 선보이다 보니까 차의 형태 자체가 훨씬 더 커지고 길어지고 높아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i5 혹은 5 시리즈를 봤을 때 생각보다 좀 둔탁하다라는 느낌들을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차들도 보고 또 다시 한번 시승을 하면서 꼼꼼하게 뜯어보니까 굉장히 존재감이 뚜렷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구나라는 모습들을 이 옆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자동차들이 쿠페라이크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 세단이에요.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루프에서부터 트렁크 끝단까지 쭉 한 번에 내려오는 그런 라인들을 적용을 한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i5는 그래도 꽤 명확하게 3박스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엔진은 없지만 엔진이 있었다면 들어갔을 엔진룸의 자리, 그리고 탑승자가 타게 되는 탑승 공간, 캐빈의 자리, 그리고 트렁크가 들어가는 수납 공간에 대한 자리, 생각보다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 시리즈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차들, 컴팩트한 준중형 엔트리 모델부터 해서 최상위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들이 다 쿠페라이크, 스포츠성을 강조를 하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는 와중에 혼자 유일하게 약간은 좀 뒤로 가는 듯해 보이면서도 이 차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확한 세단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너무나 반갑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이번 5 시리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슈팅 브레이크일까? 쿠페형 세단일까?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뚜렷하게 세단, 다만 전기차니까 전기 세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실루엣을 옆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죄송해요. 바람이 잦아드는 거를 기다리다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번 5 시리즈가 아까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느낌들, 정확하게 세단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이미지들을 더욱 강조를 하면서도 7 시리즈에서 느꼈던 정확한 각지면서도 웅장한 그런 느낌들, 거기에다가 3 시리즈에서부터 올라온 그런 스포티하면서도 공격적인 느낌들이 골고루 섞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BMW가 약간 좀 니은자, 직전 모델까지만 하더라도 알파벳 L의 느낌이 나는 그런 형태의 테일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니은이라고 해도 좋을 법한 그런 길다랗게 뻗어나가는 테일램프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차들이 좌우가 쭉쭉 연결되는 그런 수평선 같은 그런 라인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i5는 5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를 굳이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독특, 남들이 다 쭉쭉 연결이 되어 있는 획일적인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해 나가는 와중에 유일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은 디자인을 적용한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 그렇게 좀 일률적인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MW의 디자인이 조금 더 눈에 팍팍 들어오는 그런 형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e드라이브 40 분명 시작형 모델이에요. 엔트리 트림인데 하단 쪽으로 가게 되면은 물론 배기구가 없기 때문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과격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적용을 해놨습니다. 차체하고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 컬러도 그렇고요. 안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공기를 갈라주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들, 정확한 세단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꼭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더 잘 달릴 수 있는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트렁크의 공간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은 그런 좁은 느낌은 아니에요. 훨씬 더 넓어진 느낌들을 가져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차의
내연기관 모델인 5 시리즈 530i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트렁크의 공간 자체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도 나쁘지 않고요, 공간도 꽤 괜찮은 그런 전통적인, 그러면서도 재밌게 탈 수 있는 퍼포먼스 비즈니스 세단의 형태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i5 eDrive 40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부터 살펴볼 예정인데, 이번 i5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출시된 여러 BMW 모델 중에서 가장 편하고 사용하기 좋은 그런 실내 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i7에서 적용이 되어 있었던 첨단의 기능들과 함께 거기에서 혹은 다른 전기차나 BMW 모델들에서 지적을 받았었던 것들이 골고루 합쳐지게 되면서 가장 개선된 형태가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사실은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BMW가 OS8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 오면서 조금씩 뭔가 좀 더 새롭게 개선이 된 형태를 적용을 하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은 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런 노력들이 전부 다 실제 사용성이 편한가로 이어지는가, 이렇게 따졌을 땐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개선이 됐기 때문에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OS 8.5로 업데이트가 되게 된 건데, 그렇게 되면서 옆에 있는 것들, 목적지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차의 실제 주행 가는 거리, 전비, 이런 것들, 배터리, 주변의 날씨, 온도,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보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거기에다가 모든 메뉴로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한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와 같은 스마트폰 미러링 시스템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내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에어 콘솔 게임이라든가 유튜브, 분데스리가 축구 중계, 이런 것들, 드라이브 리코더, 블랙박스를 대신하지는 조금 못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다 쓸 수 있는 기능들이 골고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용성 자체는 사실 그동안의 BMW 모델들하고 비슷해요. 이쪽에 들어가 있는 조그라든가 조향감, 혹은 옆에 들어가 있는 버튼들, 이런 것들까지 웬만한 것들이 기존의 BMW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놨지만, 요것 하나 바꿔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편한 사용자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조장치, 에어컨 송풍구가 어디에 좀 숨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만 빼면은, 사실 이것도 불편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만 빼고 본다면은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 BMW의 형태고, 거기에서 요 인포테인먼트의 UI UX 하나 바꾼 것으로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내에 적용된 소재 같은 경우에는 비건 소재가 적용이 됐습니다. 배간자라고 하는 이름의 비건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가죽 소재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해요. 촉감의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질감은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두툼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긴 하지만 조향감 자체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다만 이런 지른감이라든가 실제로 손에 느껴지는 촉감 같은 것들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응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보게 된다면은 기어 노브가 조금 굉장히 작아진 형태, 이런 것들도 유지가 됐고요. 조그 형태로 조작을 하는 것들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고, 드라이브 모드를 마이 모드를 이용을 해서 퍼스널, 스포츠, 에피션스, 익스프레스, 릴렉스 다양하게 변화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인터랙티브 바에 대한 컬러들도 같이 변화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전기차기는 하지만 전기차라고 너무 막 확 티를 내진 않은,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BMW의 실내 구성을 그대로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뒷좌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530i 때도 그렇게 넓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전기차가 된 i5가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좁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타서 보니까 530i를 시승을 했을 때 뒷자리에 탔을 때 느낌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거의 공간에 대한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는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바닥이라든가 천장의 요 지붕, 머리 헤드룸의 공간, 좌우의 폭의
공간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상당히 넉넉한 그런 공간들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썬루프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글래스 루프로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넓은 글래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널찍하게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답답함 같은 것들, 사실은 기존의 5 시리즈를 탔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개선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단 국산차하고 비교했을 때 그 느낌들이 좀 많이 달라서 그렇기는 하는 건데,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보게 된다면은 나쁘지 않은 공간에 구성을 해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참 간사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30i 때는 너무 넉넉하지는 않아 라는 느낌들을 받았었는데, 이 차에서는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구성이다 라는 거죠. 실내 소재 같은 것들은 앞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건 소재 가죽들이 골고루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질감이 있기는 한데, 다른 비건 가죽들이, 비건 소재들이 적용된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색하진 않아요. 조금씩의 좀 차이가 있다, 기존의 모델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든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막 너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530i를 시승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뒷좌석의 이 착자감의 느낌은 바체어에 앉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들이었는데, 사실 그 느낌은 그대로 가기는 하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푹신푹신함 이런 것들에서 그런 느낌들을 받았던 건데, 그런 느낌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불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고급감을 따진다면은 EQE가 조금 더 좋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더 아쉬운 포인트로 남아있게 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착자감 자체가 솔직하게 표현을 해서 구린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요약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BMW i5 e드라이브 40 모델을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 모델인 M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 e드라이브 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RWD 후륜에만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득을 보고 있지만, 이제 성능, 출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e드라이브 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335마력에서 340마력 그 사이에 최고 출력을 발휘를 하고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40.8kgm/m의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합니다. M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601마력에 달해요.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출력들을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주행 가는 거리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는 이 차가 약 386km 정도, 하지만 M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360km 정도, 한 20에서 40k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그런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M60으로 당연히 가셔야 되지만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조금 더 편하게 부드럽게 재밌게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e드라이브 40 모델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출력에 대한 갭은 많이 나지만 배터리에 대한 성능들은 나쁘지 않게 둘 다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i5 같은 경우에는 약 81.2kW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확인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탑재된 거는 한 84kWh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출력의 그 정도 되는 용량의 이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 대비 인증받은 주행 거리를 비교를 해서 보게 된다면 조금 짧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은 그보다는 훨씬 많이 갈 거예요. 다른 전기차들도 그랬고 BMW의 다른 모델들도 항상 그래왔거든요. 인증을 받은 게 한 380km 정도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한 470km 정도는 충분히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조금 더 잘 주행을 한다면은, 장비를 조금 더 관리를 해 가면서 주행을 한다면은
470, 80이 아니라 한 500km 가까이도 주행을 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것까지는 너무 의미가 없죠. 일반적인 환경에서 470km 정도는 주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i5를 시승을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 그리고 가장 기대를 했던 거는 승차감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530i를 시승을 했을 때 서스펜션에 대한 느낌들이 굉장히 기대 이하였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소음, 노면을 읽어내는 것들, 그것들이 운전자에게 피드백으로 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좀 정제되지 않은, 이 차의 세팅은 이거에 맞춰진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i5를 시승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이 i5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아무래도 무게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이 차가 530i보다 한 300kg 정도 더 무겁거든요. 그런 무게의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요 파워트레인에 대한 특성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봤을 때 이 차에 어울리는 세팅은 i5였구나. i5 중에서도 저희가 M60은 아직 못 타봤으니까 적어도 40 모델, 이드라이브 40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차를 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파생형으로 다른 차들을 만들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는 진동이나 소음이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도로의 정보들을 겪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부드러워요. 물론 저희가 제대로 밟아보고자 하면은 그에 걸맞는 하체 움직임들,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들이라든가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 봤을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도, 혹은 부드럽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도 이 차에서 느껴지는 노면의 정보들은 정확하면서도 매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30i를 시승을 하면서 느꼈던 미묘하게 안 맞는데 라고 하는 느낌들이 이 차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이 차는 전기차를 먼저 만들었어요. 똑같은 G바디의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차는 전기차를 먼저 만들었고, 그거에 맞춰서 파생형으로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5 시리즈들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내연기관과 이 i5의 갭이 너무나도 커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520이라든가 523D라든가 530i라든가 내연기관 모델을 선택을 했다면은 이 i5도 같이 한번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i4를 시승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BMW 관계자들은 그때 굉장히 오묘한 표정을 지었는데, 전기차예요. 이거 분명 전기차인데 내연기관의 4 시리즈를 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롭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어요. 왜? 너무나 익숙하게 탈 수 있는 미래의 모빌리티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i5도 마찬가지예요. i5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523이든 520i든 530i든 내연기관 모델을 만들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가 처음에 하이브리드라는 것들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혹은 PHEV라는 것들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느낌들을 비슷하게 받아왔었거든요.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하이브리드라고 티내는 거가 좀 싫었어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티내는 게 싫었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합쳐지고 정제가 되고 개선이 되면서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연비는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됐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티를 내지 않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운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높은 연비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전기차도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만들어 오면서 겪어봤었던 BMW가 이번에는 전기차를 만들 때는 그런 느낌들, 그런 오해들, 그런 실망들을 주지 않도록 해보자 라는 것들을 반영을 한 게 이번 5 시리즈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편해요. 그러면서도 밟아보면은 우리가 BMW에서 흔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스포티하고 빠르게 투공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것들, 쉬어 드라이빙 플레저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게 달릴 수 있는 주행의 감각들, 그런 것들을
골고루 느낄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게 이번 i5 e드라이브 40에 대한 저의 주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기차라는 게 물론 아직까지 모든 새롭게 출시되는 차들이 전기차가 되진 않았지만 전기차라는 게 시장에 나타나고 조만간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을 지배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던 시점에서도 전기차를 섣불리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전기차를 주행을 하면은 일반적인 자동차하고 달라서 몸이 적응을 하기가 힘들어 라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덜 느끼게 되면서도 전기차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골고루 느낄 수 있는 차, 그런 차를 만들고 있는 브랜드, 그런 거를 가장 잘 만들고 있는 브랜드가 BMW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요 i5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BMW의 순수 전기 세단인 i5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작년 10월에 처음 출시가 됐을 때 530i를 먼저 시승을 해봤어요. 영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사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 영상에서는 찾아보지는 못하시겠지만 당시에 530i를 시승을 하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도 혹시 몰라서 좀 여지를 남겨놨던 것 중에 하나가 i5를 시승을 해봐야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i5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한다면은 5 시리즈를 정말 잘 샀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한 520i나 523D 모델을 사야지 그런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5를 타면서 e드라이브 40 모델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위에 있는 모델, 고성능 모델인 듀얼 모터가 들어간 M60 모델을 타면 또 어떨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게 됐습니다. 이 M60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하드하고 드라이브의 재미가 더 남다른 그런 모델이기는 하지만 이 e드라이브 40 모델에도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모델도 상당히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e드라이브 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9,300만원대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더 높은 가격대를 지불을 해야지 구매를 할 수가 있는 M60 모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예전보다 가격대가 다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경쟁 모델들도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그먼트의 세단에서 이렇게 완성도가 높게 만들어진 세단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세단형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뭐 현대차의 아이오닉 6, 폴스타 2, 그리고 요 i5 같이 나온 요 아래 모델인 i4, EQE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따져서 생각을 했을 때 이 i5는 당분간은, 앞으로는 뭐 전기차가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겠어요. 전기차의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전기차 세단에서 가장 잘 판매가 될 수 있는 수입차 모델, 특히 독일 모델들에서는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